여기까지는 딱 될까요? 네. 오케이. 자, 다항함수 그래프는 원래 극대극소랑 다항함수 그래프 성질까지 다 합쳐버렸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던 내용은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우리가 증가함수는요, 어떤 지점에서 증가한다 이런 말은 없어.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증가의 정의는 그 구간 내의 어떤 x값 두 개를 고르든 x값이 커질 때 y값이 항상 커지면 항상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면 y는 x3승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증명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요 미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 뭘 해야 되냐면 임의의 두 원소를 그냥 골라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뭘 보여주면 되냐면 x1, x2 이거 일 때 두 개를 임의의 원소 두 개를 뽑았어. 작은 걸 x1으로 놓고 큰 걸 x2로 놨어. 그때 우리가 fx1, fx2의 관계가 배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면 돼요. 이거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증가인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x1 3승, x2 3승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다, 증명하기 위해서 한쪽을 싹 다 넘기고 계산을 해요.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0, x2의 3승 마이너스 x1의 3승이니까 이거 인수분해주면 x2 마이너스 x1하고 x2제곱 플러스 x1 x2 마이너스 x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얘는 지금 x2가 크다 그랬으니까 항상 무슨 수일까요? 양수. 얘도 절대부등식이죠 이거? 절대부등식이니까 0보다 항상 크니까 양수. 이렇게 돼서 0보다 큰 거 증명. 양수인 거 확인했죠? 이게 성립한다? 이게 성립하니까 따라서 y는 x3승은 실수 전집합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지금 x3승 하나가 이렇게 거지 같죠? 만약에 뭐 x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랬다? 개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다 증명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선 넘는다. 이걸로 안 돼. 뭔가 쉬운 방법이 있어야 돼. 해서 우리가 전 단원 마지막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자, 도함수를 이용한 증가함수 판단을 하기로 했고요. 자, F'이 0보다 크면 F가 뭐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증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 부분을 평균값 정리로 증명을 하게 돼요. 이거는 오늘 보여주고 내가 앞으로 내신 대비할 때나 이럴 때 따로 보여주진 않을게. 이건 지금만 딱 한번 보고 그냥 평균값 정리를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그냥 봐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1, x2일 때 fx1, fx2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얘가 닫힌 구간, 연속이고 열린 구간,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어느 구간에서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 조건 내가 따로 안 쓸게요. 그러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그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변은 순변인 짝꿍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식을 살짝 변형을 할게. f, x2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f, x1 0보다 크다 이거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평균값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y값의 차이잖아요. x값의 차이를 나눠서 평변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없어. x2, x1에 원래 대소에 따라 케이스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정해져 있죠, 대소가? x2 마이너스 x1은 무조건 무슨 수? 양수니까 내 맘대로 나눠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평균은 순변 요 사이에 어떤 의미의 f' c 0보다 크다. 잠깐만, 이게 역방향은 안 되는데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상하네. 얘 짝꿍인 f'c가 x1, c 한번 증명해보고 수업 들어가. 괜찮죠? 잠깐만요. 짝꿍이 무조건 존재한다.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짝꿍도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자, 봐봐. 그래, 당황했다.
f'x가 만약에 0보다 항상 크잖아요.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열린 구간 x1, x2에 있는 C일 때 미분계수도 항상 0보다 어떻겠어요? 항상 크다 해서 얘도 그럼 크겠죠? 그럼 얘 짝꿍인 평균 변화율도 무조건 0보다 어떤 거예요? 얘도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근데 분모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양수가 되려면 분자도 무조건 뭐여야만 해서 양수여야만 해서 그럼 f'이 0보다 항상 크다고? 그러면 f'C도 0보다 크겠네? 그러면 얘 짝꿍인 평균 변화율도 0보다 크겠네?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겠네? 0보다 크니까 따라서 fx2 마이너스 fx1이 0보다 커야 하고 넘겨서 그러면 fx1 보다 fx2가 항상 커야겠네 해서 그럼 증가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야. 다시 지금 살짝 순서가 잘못됐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항상 증가함수인 게 보여지는 거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됐어야 돼.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거 이면으로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 x1 c x2 열린 구간 x1, x2 사이에 있는 어떤 c에 대해서도 f'c도 무조건 0보다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그리고 얘랑 짝꿍인 어떤 평균 변화율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f'c의 짝꿍인 x2-x1분의 fx2-fx1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평균 변화율이든 무조건 자기 짝꿍인 순간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순간 변화율이 양수다? 그러면 어떤 평균 변화율이든 자기 짝꿍은 전부 다 무슨 수다? 전부 다 양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무조건 양수야. 근데 지금 x2를 큰 걸로 놨기 때문에 얘 무조건 무슨 수? 양수. 이게 0보다 크려면 그럼 분자도 무슨 수? 양수. 따라서 fx2 마이너스 fx1이 0보다 커야 하니까 이항시키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가능한 함수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럼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증가함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원함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다 이어서 원함수가 증가하면 뭐가 보장이 되냐면 도함수가 0보다 어떤 게 보장이 된대요? 그거 맞다. 그 예시가 여기 있어요. 자,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큰 3차 함수 개요. 기울기가 잠깐 0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가 있다 칩시다. 자, 얘는 지금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하는 어떤 함수인 거야? 왜 F'이라고 돼 있을까? 이게 실수다. 이거 F예요. 이게 F. 미안합니다. 저 수정하다가 잘못 썼네요. 이게 F고요. 자, 이제 fx 개형을 내가 예시를 지금 좀 든 거예요. 이거 F'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니까 F를 바꿔주세요. 또 오타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내가 세팅을 해놓은 게 첫 번째 그림은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큰 어떤 예시를 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는 0인 지점도 존재하고 0보다 큰 지점도 존재하는 이런 케이스를 쓴 거고, 세 번째는 F'값이 양수거나 0이거나 양수, 그러니까 0 이상인 케이스인데 얘는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하는 그런 예시를 든 거야. 자, 보면은 증가함수의 정의 따라하세요.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그럼 이 X값 점점 키워보면 Y값 계속 어떻게 돼? 커지죠? 이게 증가함수인 게 확실한 거야. 자, 얘 봅시다. 증가함수의 정의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죠? 얘 기울기 0이어도 상관없어. X값 커지면 Y값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 확인? 무조건 커지면 이렇게 증가인 거 확인.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감소는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따라하세요. 비감소함수. 감소는 안 한다. 그래서 비감소를 부르고 증가하거나 값이 유지되거나. 자, 얘 같은 경우는 X값 커지면 Y값 커지다가 이 상수함수 구간에서는 X값은 커지는데 Y값이 커져 안 커져? 그럼 얘는 증가함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증가는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0은 안 돼요. F가 증가한다? 무조건 그러면 도함수 0보다 크거나 크게 치하면 안 돼요. 이런 애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만 얘도 증가함수인 게 맞거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증가한다고? 무조건 0보다 도함수가 0보다 크겠네? 하면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얘가 소거가 되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0보다 크다, 증가한다, 크거나 같다.
이 순서로 보장이 된다. 포함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가 어떤 함수의 증가함수 조사할 때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때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은 증감 구간에 따라서 구간 양 끝이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 자, 이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 미분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미분해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잘 그려봐도 되고, 얘는 일단 목적 자체가 부호 판단이니까 미분을 할게요. f'x는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니까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래서 x축 f' 이렇게 그려주면 0, 2, 땡땡땡 땡땡땡 증가, 감소, 증가, f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바로 스탁 돼야 되고요. 0, 2. 자, 여기서 증가, 감소 구간을 찾는데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그러면 확실히 0 왼쪽 여기까지는 일단 도함수 값이 양수니까 증가하는 게 확실하죠? 이 오른쪽도 증가하는 게 확실하지? 그리고 0이랑 2 사이에서도 증가가 확실하죠? 중요한 건 이제 그 0과 2는 증가에 포함되냐 감소에 포함되냐 요 지점. 증가에 포함되냐 감소에 포함되냐 아무데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에 의하면 애매하지 않아야 돼. 자, 증가 구간, 첫 번째 증가 구간은 우리가 어떤 값 사이의 식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 구간을 더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받침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고,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하고 닫힌 열린 구간 2 콤마 무한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거의 의미는 지금 0이랑 2가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됐다라는 뜻인 거잖아. 자, 왜냐면 정의가 그래요. 증가의 정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되면? 터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구간을 내가 반 열린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다 쳐봐.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떤 두 개를 잡아도 x값 큰 거, y값 큰 거 비교하면은 무조건 증가. x값이 크다? y값이 크네. 이렇게 두 개 잡아도 x값이 큰 애가 y값이 크네. 여기 딱 걸치게 극대점을 잡아도 x값이 커졌네, y값이 커졌네, 성립하죠? 그래서 얘 증가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닫힘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이 기울기 0인 지점마저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감소하는 구간을 써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감소하는 구간은 즉 이거는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일단 0이랑 2 사이에서 감소는 알겠죠? 0이랑 2는 무슨 포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니 포함해요? 여기 포함했잖아. 0 여기 포함했는데 여기도 포함시켜? 네 맞아요. 받침구간 0,2가 맞아요. 왜냐면 0, 2를 포함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도 이 닫힌 구간에서 원소, 정역 원소 두 개를 어떻게, x값을 어떻게 모르는? x값 커질 때 y값이 항상 작아지기 때문에 양 끝을 포함해도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써볼래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의를 정확히 기억해서 애매하지 않아야 해. 저거 무한대.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맞죠? 땡큐. 그래서 원래 여기 쓰는 게 되게 많았는데 내가 웬만한 거 다 채웠어요. 너네가 이제 쓰라고 하는 게 쓰면서 좀 복습, 뇌에 좀 각인이 되라고 쓰라고 하는 건데 너네는 뭐 잘하는 애들이니까 굳이 안 쓰고 그냥 웬만한 거 눈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정의, 최대 최소의 정의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 최소의 정의는 최대값의 정의는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나보다 큰 값이 없다. 그러면 최대값인 거야. 같은 값 괜찮아요. 나보다 어떤 값만 없으면 그러면 내가 최대값인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x의 먼 값을 집어넣어도 다 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fa 얘가 최대값인 거야. 이해되나요? 감소도 최소도 마찬가지. 따라서 나보다
작은 값은 없다. 그러면 그 지점이 최소값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겠죠? 4참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 최소값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여기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네? 그럼 제일 작은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보다 작은 값이 없다. 시유이 FA보다 작은 값 있어 없어? 없죠? FB보다 작은 값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게 최소값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X는 A 또는 B에서 최소값 C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둘 다 최소값, 최소점인 거예요. 자, 극대극소는요. 참고로 최대 최소를 영어로는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대극소는 글로벌은 전체 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극대극소는 로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좁은 지역에서의 최대 최소. 그냥 최대 최소는 전체에서의 최대 최소, 극대극소는 어떤 좁은 구역에서의 최대 최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냐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도함수의 구호가 변환 지점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그게 바뀐 지 벌써 한 5, 6년은 꽤 오래 지났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너네가 5개념인 거야. 따라하세요. 로컬 맥시멈. 그 로컬이라는 거는 따라하세요. 인의 인의 아니야. 미안합니다.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거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야.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 딱 존재하면 돼. 예를 들면 어떤 구간에서는 최대가 아니야. 근데 어떤 구간에서는 이 지점이 최대네? 그럼 그 지점은 극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어떤 보통 좁게 잡아야 돼요.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무슨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이 지점에서 얘보다 큰 애가 없죠? 그럼 저 지점이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이 지점이 무슨 값이다? 초록색 요 범위 안에서는 방구석 옆으로처럼 여기서는 최대값인 거야. 그럼 전체로 봤을 때 무슨 대다? 극대다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다시 어떤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럼 그 지점을 우리가 극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 좁은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최대죠? 그 구간에서는. 그럼 얘는 x는 a에서 극대값 f를 갖는다. 참고로 극대값은 줄이면 말이죠. 따라서 극대점의 함수값. 여기가 극대점인 거고 극대 함수값. y좌표가 극대 값인 거죠. 쓸 거 없고요. 그 다음만 좀 조심하면 헷갈리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요. 야, 한 점 한 점 다 로컬 미니멈인지 로컬 맥시멈인지 다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만 딱 기억을 해서 그 후보들만 딱딱딱 체크를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불연속점은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직접 판단을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밑에 예시 fx를 그려놨어요. 불연속 지점 몇 개 있죠? 2개 이렇게 있죠? 양끝은 제외하고 2개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극소예요. 왜냐? 아주 좁게 열린 구간을 잡아보세요. 열린 구간 요렇게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은 거야. 이 열린 구간에서 이 불연속점이 무슨 점인 거네? 최소점이죠?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지점은 극소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지점 볼까요? 여기 내가 열린 구간 좁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 불연속 지점의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요. 얘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죠? 얘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점은 항상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돼요. 도함수 보면은 아니야. 증가하다가 증가해도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만들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은 무조건 그래프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구간의 양끝점.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약간 애매하기는 해. 원래 구간의 양끝도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과서에서는 원래 따라하세요.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극대값 중 제일 큰 게 최대야. 왜냐면 양끝도 최대가 될 수가 있고 극대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몇몇 교과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극대 중에 제일 큰 거 이게 아니라 극값 또는 양끝값 이렇게 양끝값을 극값처럼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대학교 내용으로 우리가 따지자면 여기는 정의가 안 됐으니까 무시하고요. 여기 정의가 됐죠. 여기 지금 이렇게 F가 잘려 있어. 근데 열린 건 내가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이 지점보다 작은 값 있어 없어? 없죠? 여기 극소야. 극소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긴 조금 애매해. 논란 여지가 좀 있어.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그런 서술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구간의 양끝도 극대극소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시험에는 나오기 조금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첨점들도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가 있죠. 여기 첨점 하나, 얘는 극대와 극소가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죠. 왜냐면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좁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니까 네. 여기도 첨점이에요. 기울기 갑자기 확 꺾였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0인 지점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고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극소가 극대극소 2인 지점이 아니라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세팅상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연속, 다항, 미분가는 이런 조건은 되게 동그라미치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극값 조사해라! 그럼 일단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연속이다? 그러면 요것만 딱 보면 돼요. 문제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하면은 일단 연속이면 요 세 개만 보면 되고 이건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요? 연속이니까 불연속점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럼 무슨 점까지 빠져버려야 돼? 첨점까지 빠져서 정의역이 제한됐냐에 따라서 아니 이런 미친 순서를 바꿔놓은 걸 그랬네. 요렇게만 보면 돼요. 미분, 가능 또는 다항도 미분 가능에 포함되는 게 안 쓸게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상황만 딱 체크하면 되는 거지. 정의역 제한 안 됐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4번만 딱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번은 주로 언제 보냐면 구간분할 함수의 구간의 경계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첨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이 극대극소 관련해서 나오기 좋은 게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이게 구간분할 함수예요. 구간분할 함수의 극대극소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은 구간의 경계에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체크를 해야 돼. 불연속이다? 그러면 불연속점을 직접 그려가지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계산해서 판단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치수 구해라 그러면 최대를 구해라 극대값 중 제일 큰 값, 최소를 구해라 극소값 중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근데 교과서상에서는 따라하세요. 극값 또는 양극값 걔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 보장되지 않은 함수의 극대극소는 조심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연속이 보장되는 상태야. 그래서 연속이 아닌 게 나고 애들이 다 바뀌어서 틀리는 거니까 조심을 하세요. 알고 있어야 돼 정확히. 자, 그냥 극값과 미분계수 이거는요 원래 증명을 시킬까 하다가 그냥 이거 시간 때문에 그냥 안 했고요. 너희가 숙제로 써보세요. 일단 봐봐. 극값과 미분계수가 뭐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있고요. 연속까지 보장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때 따라하세요.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 네. 미분 가능한이니까 아까 극값이 될 수 있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리고 그 열린 구간 미분 가능할 때 안쪽이니까 양끝점도 아니죠? 미분 가능하니까 첨점도 아니죠? 이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극값 가진다? 무조건 기울기 몇이다? 0이다. 따라하세요. 극값과 미분계수. 이게 이름이 좀 많아요. 부르는 이름이. 극값과 미분계수,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최대최소와 미분계수. 세 가지 정도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극값과 미분계수라고 내가 표현을 했고요. 이거의 증명은요. 극값 가진 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케이스가 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극대를 가질 수도 둘 다 증명을 해줘야 돼. 극소를 가질 때 다 증명을 했고요. 너네 숙제로 2번 해가지고 여기 써볼까? 2번 x는 c에서 극값이라고 했는데 극소했으니까 이제 극대값을 가질 때 을 가질 때는 너네가 숙제로 증명하시고요. 나는 극소 가질 때 증명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자, 봅시다. 자, 극소를 가진대요. 자, 극소를 가진다의 의미 따라하세요. 로컬 미니멈.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열린 구간에서는 그 지점이 최소값인 상황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열린 구간에서는 따라하세요. FC가 최소
이게 FC에서 극소의 조건인 거죠. 어떤 열린 구간 최소라는 뜻인 거죠. 이게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극소라고 했으니까 어떤 로컬에서는 얘가 미니멈이었어 그런 말이지.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따라하세요. 델타 y. 그럼 내가 뭐로 나눠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돼. x-c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문제는 x-c가 양수인지 무수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케이스를 1-1, 1-2로 나눈 거예요. 자, 양수라면 x-c가 양수니까 부동 방향 안 바뀌고 이렇게 그냥 x-c분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변 리미트를 취하고 싶은데 x가 c보다 클 때로 가져있기 때문에 x가 c로 갈 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c-c 플러스 둘 다니까 c 플러스만 씌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가 c보다 작았다면 음수기 때 x-c가 음수기 때문에 부동 방향 바뀌어야 돼. 그 리미트를 취한다면 c로 갈 때가 아니라 뭐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c- 이렇게 취하는 거죠? 취해놓고 보면은 이게 f가 지금 뭐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이거 지금 x는 c에서의 뭐랑 똑같은 의미죠? 좌미. 이게 좌미 분계수. 평균 변화를 정확한 좌미죠? 이거는 무슨 미분계수? 우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면 좌미랑 우미랑 어떤 거야? 같고 그 두 값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f'c는 좌미랑 우미랑 f'c가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좌미는 0 이하, 우미는 어때? 0 이상. 근데 좌미 우미 둘 다 f'c랑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f'c는 0 이하이면서 동시에 0 이상 이하여야만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건 f'c가 몇인 경우밖에 없어요? 0. 그래서 따라서 f'c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이해가 되죠? 설명 한번 했으니까 너네가 이거 읽으면 이해해서 요거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이건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 거의 똑같으니까 연습해본다, 따라 써본다 라고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증명은 못하더라도 너의 결과는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합수를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애매하기는 해. 왜냐면 양끝점이 극합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끝점이 아닌 점. 그래서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을 둔 거야. 열린 구간이 양끝은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 나오면 털리는 거라 그랬죠? 대부분 연속함수로 나와. 왜냐하면 연속함수가 다루기 되게 편해요. 자, 연속함수의 극대극소는요, 뭐 첨점 괜찮아, 상관없어. 첨점이 있든 말든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가 되는 극대극소 그냥 판단하면 돼요. 이 표를 그냥 기억을 하세요. 자, 극대라는 거는 원함수가 뭐 하다가 뭐 하는 걸로 바뀌면 부드럽게 증가함수로 바뀌는 첨점이 생기는 상관없어요. 둘 다 극대점을 가지는 거죠. 극소를 가지려면 뭐 하다 뭐 하면 감소하다가 증가이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 돼. 이거를 이제 도함수의 부호로 표현을 하면 원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는 0보다 어떻다? 그거랑 같다. 여기 플러스로 그냥 쓴 거야. 감소한다? 원함수는 뭐 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지점이 극대극소를 가지는 지점이다. 표로 나는 기억을 하는 편이고 나는 이것만 기억해요.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면은 극대? 증가다 감소하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하는 편이고 이 표로 기억을 하세요. 연속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 풀 때 몇 번 나와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라는 뜻이고 따라하세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 그냥 1대1 대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연속 조건과 1대1 대응이 합쳐지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만 가능해요. 내가 예전에 그림 그려준 적 있죠? 연속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 대응이다? 증가나 감소나 증가를 만들 수 있어요. 1대1 대응. 그래서 연속 조건이 합쳐지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이건 주로 뭐 보고 판단하냐면 최고차항 계수 보고 판단하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그러면 증가만 하는 애다. 최고차항 계수 음수다? 감소만 하는 애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 등호 잘 판단해야 되죠? 증가한다? 그러면 0 이상이다. 감소한다? 0 이하다. 이 등호 잘 체크해야 돼. 이 기억나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한번 복습하자면 이거이면 뭐가 보장되고? 증가. 증가이면 뭐가 보장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총 수투에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감표와
도함수를 이용한 개형추론 두 가지를 하고 그다음 인수정리 세 번째를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서술형에도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F' 그려가지고 뿔맛뿔 해서 하는 걸 허용해주는 학교도 있고,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서술형에서 증간표 해야 돼?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증간표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할게요. 네, 이거 내신 대비 때는 한번 우리가 서술형 선생님이 증간표 써야 되는데요. 이러면 그때 가서 할게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도함수를 이용한 개형 추론만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부호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미분을 할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하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X축과 어디랑 어디서 만난다? 0과 2에서 만난다. R을 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고 내가 이걸 그린 이유 부호 판단하려고 한 거죠. 뿔, 마, 뿔. 그러면 땡땡땡땡땡땡 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 원함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을 거다. 증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뭐 하고 있을 거다. 여기서 뭐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첨점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개형을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써도 괜찮아요. 모르겠으면 대충 뭐 증가하다가 뭐 감소하다가 뭐 이렇게 되겠구나. 뭐 첨점이 안 생겨야 되는데 하고 잘 그리면 돼요. 미적분에서 이런 상황이 좀 많고요. 아이씨 이거 그래 이것만 빠르게 쓱싹하고 갑시다. 그래요. 자,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한 원함수의 개형 추론인 거죠. 빨리 쓱싹하네요. 참고로 이거는 수투에서는 쓰긴 써요. 잘 안 쓰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에서나 쓰고 평소에는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계정 미적분, 이과 가는 친구들은 계정 미적분 가면 이게 엄청 자연스러워야 돼. 맨날 미분하고 부호 판단 미분하고 부호 판단 계속 해야 돼요. 미적분 가면. 그러니까 미적분 가는 친구들은 좀 지겨워하지 말고 잘 하시고요. 문과 가는 친구들은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는 근데 하긴 해야 돼. 어려운 문제 아니면 쓸 일이 잘 없긴 해요. 이거 지워두면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그릴 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낯선 3차 함수, 어떤 3차 함수인지 몰라? 최고차항에서 1, 2, 3차다 라고 문제에서 한 다음에 이상한 조건도 설명을 해줘. 그럼 우리가 보통은 킬러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다짜고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항함수면 뭔지 모르겠지만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미정에서 다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그래프 개형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걸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다? 그럼 개형이 3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네 셋을 구분하는 기준은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누고 다른 의미로는 따라하세요. F'은 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똑같은 말이죠. 그게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 없을 때,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그래서 1번, 2번, 3번 개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알아서 잘 이거 알아서 잘 이해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말할 게 없어요. 변곡도대칭 이건 여기서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3개로 나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 4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뉘고요. 참고로 지금 얘는 교점 1개, 3중근 개형. 한실근과 두억은 한실근과 두억은이야. 어쨌든 교점 몇 개? 1개.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한실근과 두억은 쟤는 서로 같은 세실근, 3중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요 시험에서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교점 하나다? 이거에 하나로 퉁쳐서 아씨 그냥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감소하다 증가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거 외에는 뭐 딱히 다룰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점 하나의 케이스는 그냥 하나로 퉁쳐서 아래로 볼록한 개요 뭐 이렇게 나오겠구나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이건 크게 의미를 안 줘도 괜찮아. 4차에서는. 자, 그 다음 개형이 약간 특별한 개형이고요. 그 다음은 교점이 2개 있대요. 3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2개면 되게 특별한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 극대 접하는 경우와 극소 접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자, 얘도 시험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놔야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설명할 게 없네.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원래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해야 되는 다 알잖아.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뒤에서 어차피 따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뿔 해가지고 감소하다가 기울기 0 찍고 감소하다가 기울기 0 찍고 증가했다. 이 정도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 개형 좀 잘 눈여겨 봐주시고요. 4차 함수 개형은 첫 번째 이거 그냥 아래로 볼록한 그냥 개형 2차 함수처럼 생긴 이런 개형.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여기서 무슨 근을 간다는 얘기야 방정식이? 그럼 이거 삼중근 개형 나는 이렇게 보통 부르는 편이고 내가 4차에서 삼중근 개형 하면 이 개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 모양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이런 개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2차처럼 그냥 감소하다 증가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전처럼 삼중근 개형처럼 기울기 0 찍고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하다가 기울기 0 증가하다 0 찍고 다시 증가. 그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가 이 케이스.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케이스. 자, 얘는 교점이 3개나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 정도? 여기 지금 우리 적분까지 다 배웠으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요 y좌표의 차이랑 똑같은 게 얘 넓이 똑같은 의미가 있죠? 정적분 값이 따라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 y좌표의 변화량이 이 정적분 값. 근데 그게 넓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그럼 여기서 요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감소량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더 많이 올라가고 적게 내려갔죠? 여기는 넓이가 위쪽은 작고 아래쪽은 넓었죠? 그러니까 조금 증가하다 많이 감소했거나 조금 증가 많이 감소해서 오른쪽 극소로 더 내려가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넓이가 똑같은 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그냥 이 길이가 간격이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이 변곡점이구나 넓이가 똑같구나 극대극소의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아서 높이가 똑같구나 그러면 높이가 똑같다고 여기 선대칭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판단하는 기준은 요 간격이 똑같으면 이제는 변곡점 그리고 극소값이 같다 극소값이 하나다 이런 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자, 극점의 개수 몇 개니 여기? 극소점 여기는 극대점 여기는 극소점 극점의 개수 몇 개? 3개 극값의 개수 몇 개? 2개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0, 3 이랬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1, 0, 1 이랬으면은 극점이라고 하면 마1, 0, 0,3, 1,0 3개야. 극값의 개수는 0, 3에서 몇 개? 2개. 극값의 개수랑 극점의 개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작성할 만하게 그냥 아까 저 넓이가 저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간격 같으면 이거 써둘까요? 변곡점.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죠. 변곡점 이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원 함수는 극점의 극소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극대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넓이인 개념은 이제 접근할 때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알아놓으면 좋긴 하겠죠? 자, 11번은 그냥 우리 방부등식과 빼기 함수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한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7번 봅시다. 자, F랑 G, Y는 Fx, Y는 Gx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거랑 같은 표현, 동치 표현은 둘이 Y 같다는 Y를 소거시켜서 연립을 한 거죠. 연립 방정식을 지금 연립을 하는 방정식인 거야. 그거의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의 X좌표다.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하던 거죠. 두 직선의 교점 구해라. 그럼 둘이 같다 한 다음에 실근 구하면 그게 교점의 X좌표였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넘겨서 빼기 함수는 0, H는 0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이거를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면 Y는 H와 Y는 0,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빼기 함수 그래프 FG 있으면 빼기 함수 H 한 다음에 땡땡땡 해서 F와 G의 관계를 H와 X축의 관계로 맨날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하나요? 직선이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 언제가 좀 열받냐면은 F, G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인지 접하는지 아닌지 되게 표현이 애매해져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3차랑 2차의 관계를 알아볼 때 곡선과 곡선의 관계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빼기 함수 하면은 빼기 함수가 몇 차 함수가 될까? 3차 함수가 그러면 X축 0차 함수의 위치 관계가 될 관계를 파악하기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두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빼기 함수니까 빼기 함수를 막 못 쓰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두 함수의 관계는 빼기 함수로 보는 게 좋아. 자,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F가 위에 있다. 그럼 빼기 함수 H가 X축보다 위에 있다 해서 그냥 풀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H와 X축의 위치 관계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는. 자, 이 인수정의의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거는 두 페이지인데 좀 한 페이지 합쳐놔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고1 수학 4에서 했던 내용이야. FA가 0이다? 따라서 는 0.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정의 떠올라야 하고, 인수정의에 의하여 다항함수라면 인수정의에 의해서 x-a를 인수로 갖는다 였던 거죠? 이게 기하학적 의미는 따라하세요. x는 a에서 x축과 만난다. 만난다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따라하세요. 뚫고 지나간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할 거야. 사람마다 표현 방법은 달라요. 정해진 건 없어. 따라하세요. 접하고 되돌아온다. 이거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 접돌 이렇게 보통 부르는 개형이죠. 자, 그때 만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접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 만난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겠네? 빼먹으면 안 돼? 세 가지 다 떠올라야 돼. 접한다 이것만 떠올리면 안 돼요. 둘 다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개형이 떠올라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저번에 미분 그 더함수 파트에서 했던 거죠. FA가 0이다? 뭐 이거는 인수정의 쓰면 되는데 미분계수까지 0이다? 되게 특별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인수를 몇 개는 가져야 된다. 두 개. 그거의 의미가 접한다 이거니까 둘 다 0이다? 이거 아니면 A에서 접하면서 되돌아가거나 아래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거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아쉬운 상황. 미분계수 0? 와 대박! 접선 기울기 0이야! 함수값도 0이면 저 X축이 접한다 하려고 그랬는데 함수값은 B야 아쉽게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원래 X축이 접하는 애를 내가 B만큼 위로 올려서 Y값이 B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빼기 함수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 해서 다시 B 넘겨서 플러스 B를 바꿔주고 이거의 의미는 야 Y는 B 원래 이게 A에서 이렇게 접하는 애였거든? 이렇게 접하는 건데 내가 그 B만큼 올렸어. 그래서 여기 Y는 B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좀 계산이 열받잖아요. 미분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상수항 정도는 무시하고 인수분해 예쁘게 된다?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묶으면 누구로 바로 묶어버리면? x제곱 묶어버리면 x제곱 x-3 이렇게 된 거죠? 얘만 먼저 본 다음 나중에 몇만큼 올리겠다. 그치. 그럼 얘 먼저 그릴까요? 자, 그럼 x축이 나중에 아니게 될 거니까 그냥 땡땡땡 이렇게 표현해놓고 0에서 뭐하고 그치. 인수 두 개 가지면은 최소 뭐한다? 접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인수가 짝수게 돼. 2, 4, 6, 8 이렇게. 이거는 인수가 홀수게 돼. 3, 5, 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0, 3 그럼 0에서 접하고 최고점에서 양수죠. 접하고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가는 이렇게 개형이 그려지겠죠. 근데 원래 이게 x축이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위로 얼마큼 올렸기 때문에 y는 7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서 이게 좀 유용하고요. 그래프 이게 상성 때문에 자꾸 방해받는 느낌이니까 상성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f랑 g가 x는 에게 접하면 그럼 이번에는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f 이렇게 있고요. G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FG가 여기가 X는 A에서 이렇게 하면은 공통적성 가지니까 따라하세요. FA는 G, F'A는 G'A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빼기 함수 작성해가지고 H에 대한 종목을 바꾸면 HA는 H'A는 0이 돼서 빼기 함수들이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여기 A에서 접하잖아요. H가 그럼 H가 인수를 두 개는 가져야겠네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다 거꾸로 다시 이거 F 빼기 G였죠? F1 나누기 G 다시 넘겨. 요렇게 해서 F를 바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유형이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요. 자주 쓰는 도구는 아니야 이거는. 근데 너네가 필기 할 건 없고요. 내가 다 써놨으니까. 다음. 자, 예시 문제 4개인데 빠르게 그냥 그리고 넘어갈게요. 안 할게요. 자, 너네가 할 수 있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해버. 에이씨, 여기 있는 줄 까먹고 내가 다 써버렸네. 에이, 거짓말. 다 설명을 해버렸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3차 그래프의 성질, 4차 그래프 성질 하면은 충격 10시 전에 끝나겠네요. 네, 10시 전에 끝나겠네요. 증명을 안 하니까 확실히 좀 빠르긴 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성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꼭지점과의 y좌표 차에 대한 내용과 위쪽 두 개가 꼭지점과의 y좌표 차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쪽 두 개는 평행접선에 대한 내용이야. 자, 첫 번째 꼭지점을 무조건 기준으로 해야 돼. 하나는 꼭지점과 다른 한 점과 x좌표가 p가 차이 난다? 그러면 y좌표는 절대값 ap제곱만큼 차이가 나요. 저 상황보다 이 상황이 좀 더 유리하겠는데. 자, 꼭지점이랑 x좌표 p 차이 난다? 그러면 y좌표는 절대값 ap제곱만큼 차이가 난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평행이동해서 이거 원점으로 만들고 해보면 0,0 p, p제곱 해가지고 a가 들어가면 ap제곱 이렇게 돼서 증명해보면 나오고요. 그냥 이거는 따라하세요. ap제곱. 이차에서 ap제곱만큼 차이 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요. x축 아니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두 개가 있어. 그 직선과 평행접선이 그려지는 지점은 중간 지점이다. 무조건. 기울기 0이 아니어도 돼요. 2차와 직선 그 양끝점 이 기울기 똑같은 평행접선 중간 지점이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거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따라하세요. 평면은 순면. 이거 무슨 정리 만족하는 지점?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라. 중간 지점. 2차는 중간 지점이야. 3차, 4차는 몰라. 직접 해야 돼. 2차는 중간. 이건 노래 정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따라서 P, AP제곱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교점의 X좌표 차이랑 2차는 최고차랑 계수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높이 차이랑. 봐봐. 지금 여기가 요만큼 차이가 몇 차이 나니? 4 차이 나니까 뭐 반쪽하면 몇 차이 나? 대칭이니까? 그럼 원래 최고차에서 1일 때 기준으로 그냥 P제곱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거든? P제곱이었으면 원래 높이 차이가 몇이 나야 돼? 4가 나야 돼. 근데 AP제곱이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만큼 위아래로 늘린 거거든? 원래 4 차이 나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 몇을 곱해서? 3, 3, 3? 12 차이 나니까 여기 몇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작성 안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봅시다. 꼭지점 하나 알고요. 다른 한 점 알아요. 봐봐. X좌표 차이가 몇 나죠? 이만큼 차이 나지. 그럼 Y좌표는 최고차 계수 1 기준으로 Y좌표 몇 차이 나야 돼? 4 차이 나야 되는데 지금 몇 차이 나냐? 몇 차이 나요? Y좌표 차이가? 6 차이 나지. 아니 몇이 곱해졌길래 6이 차이 나는 거야? 2분의 4. 이렇게 최고차를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야 이거? 중점, 등차, 1,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빠르게 습득하면 좋다. 이거 몰라도 돼요.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근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도구니까 알아놓으면 나쁠 거 없겠죠. 자, 3차 함수 그래프 성질이 제일 많이 나오죠. 3차가 3차는요 주요 지점 5개 정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 자,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극대,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요 5개 주요 정도, 주요 점들 알아야 되고요. 얘네들의 x좌표 차이가 전부 어떻다? 차이가 일정하다. 똑같다. 몇으로 일정하다? 나는 뭐로 돌 거래요? P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높이차. 또는 그냥 극값 차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극대값, 극소값 차이. 극값 차는 따라하세요. 4AP 3승. 음수면은 그냥 절대값 해가지고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냥 쓰면 돼. 그냥 외우기 쉽게 4AP 3승으로 외우세요. 그럼 우리가 요 간격과 최고차항 계수와 극대, 극소, 높이차 이 세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럼 세 개 중에 2개를 하면 나머지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식 작성 안 해.
자, 이거는요. 여기 기울기 0 아니니까 극대값 아니지. 근데 지금 이 직선과의 교점 또는 직선과의 교점 접선을 그렸다면 빼기 함수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 지점이 극대 역할을 하는 지점이 돼요. 따라서 극대 여기 평행접선 그려진 여기가 따라서 극소의 역할을 하게 돼. 빼기 함수 그려보면 변곡점은 그대로 변곡점 똑같고요. 그리고 이 접선과 연장했을 때의 교점 있죠? 얘가 빼기 함수 만들면 극대값과 높이가 같은 값이 돼서 극대 높이 같은 점의 역할이 되는 거야. 평행접선과의 또 다른 교점 여기가 빼기 함수 그려보면 극도와 높이 같은 점이 돼서 이 점들의 x좌표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다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세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과의 교점이 있다면 우리가 극대, 극소, 변곡점, 높이 같은 점 이 차이를 필요 났지? 그때 변곡점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이 있다? 여기는 루트 3p야 무조건. 비율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루트 3p는 무조건 일정한 걸 알아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 이 차이가 p다? 그러면 여기 루트 3p 무조건 똑같아요. 실수. 틀렸어. 야, 이게 왜 여기 들어갔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 루트 3p예요. x좌표의 차이가 루트 3p인 거고 이거 아니에요. 네, 고쳐주세요. 저기가 저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갔어? 오씨. 이게 맞지.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건데 말로 한다면 이거는 기출에 몇 번 나온 소재고요. 자, 지금 주어진 정보가 여기 0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또 다른 교점에 x좌표가 6이 나왔대. 그 6에서 접선을 또 그렸대. 그때 f랑 또 만났대. x좌표 몇이겠느냐? 이걸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 바로 판단해서 그릴 수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3차와 접선이 몇 개야? 그럼 두 번 봐야 돼. 3차 접선 한 번 보고 3차 또 다른 접선 한 번 더 보고 두 번을 봐야 돼. 자, 나는요 주황색으로 할게요. 처음 그린 이 접선을 주황색으로 체크를 하고 이 주황색과의 관계에서 이 접하는 위쪽에 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빼기 함수를 그렸을 때는 따라하세요. 극대, 즉 극대의 역할인 거야. 그 극소의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딜까? 무슨 접선이 그려지는 곳? 평행접선 그려지는 요 지점이 빼기 함수를 그렸을 때 극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얘네들의 중점이 무슨 점? 변곡점. 그리고 이 접선과 만나는 이 점! 이게 누구와 뭐한 점의 역할을 한다고요? 극대와 높이 같은 점의 역할을 해요. 빼기 함수 그려보면. 얘에서 연장, 평행접선 연장하면은 요 지점이 누구와 높이 같은 점? 극소와 높이 같은 점. x좌표 차이가 전부 어떻다? 같다. 봐봐. 여기 0, 여기 6, 0, 하면 여기 몇 조각인지 체크를 해보면은 눈으로 봐도 되지만 세 조각인 거죠? 세 조각이 몇이다 차이가? 한 조각당 몇이다? 2다. 그러면 요 지점 알 수 있죠? 여기 x좌표 몇인 거야? 4. 이 변곡점 몇인지 알았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변곡점은 3차에다가 1차를 뺐을 때 변곡점 어떤 직선을 뺐든 변곡점은 안 변해요. 이 점은 변하지 않는 점이에요. 직선과 연립을 했다면. 그래서 얘가 이제 주요 힌트로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만한 건 다 얻은 거야? 여기서 변곡점 1하면 우리가 얻었어요. 참고로 우리가 x좌표 차이가 일정하다 여기서 따라하세요. 두 점을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지금 0, 6 이걸로 지금 나머지 다 구한 거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딱히 안 쓸 거니까 표시 안 할게. 그럼 이제 내가 이 아래쪽에 있는 접선을 파란색 접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파란색과의 접선의 관계에서도 주요 지점 x좌표를 두 개나 알아요. 변곡점 알죠? 2. 그냥 여기 접점이죠? 이거 뭐의 역할을 할까 이 점이? 이거 하지만 극소점의 역할을 해요. 이것만 따로 한번 그려주나 봐. 이게 아직 헷갈리는구나. 3차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좀 기울기를 짧게 그려줄게. 요런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빼기 함수를 그리면 여기 접점, 평행접선, 교점, 요점, 변곡점 했을 때 빼기 함수를 그리면 교점은 그대로 교점, 접점은 그대로 접점.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고 이렇게 접하는 3차원수 계획이 그려져 돼서 뭐 개형이네요. 실제로 빼기 함수를 그리면 극대, 변곡점, 극소, 극대 높이 같은 점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원래 증명 다 해야 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증명 안 하니까 저거 왜 저래? 너네가 해보면은 진짜 그러네?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극소의 역할이고요. 평행접선 그려지는 이 지점이 극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변곡점은 그대로 변곡점. 여기는 뭐와 높이 같은 점? 극소와 높이 같은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극대 높이 같은 점 이쪽에 있는데 안 그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뭘 체크할 수 있냐면은 요 지점 X좌표 U, 변곡점 X좌표 몇이에요? 2. 그럼 이 지점 A 간격이 뭐야? 쟤 뭐죠? 극대, 극소, 변곡점, 이렇게 된 게 맞네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한 칸이 몇이에요? 여기도 한 칸 몇이어야 돼? 여기 몇이어야 돼? 여기 몇이겠어요?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더라. 이거는 근각 계수관계를 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각 계수관계 구하는 거나 변곡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어차피 변곡점도 3차항과 2차항에 의해 결정되고 세근학도 3차항과 2차항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서 식을 알고 있다? 그럼 근각 계수관계. 변곡점 위치를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변곡점 이용해서 X좌표 차이가 똑같다?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출제 의도가 뭐냐면 여기가 변곡점을 지난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얘네들의 X좌표 차이를 내가 뭐로 둔다고 했죠? 미지수 뭐로 둔다고 그랬지? P로 놨을 때 따라하세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개와의 교점은 몇 P나 차이가? 3P.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3P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P라는 거죠. 근데 지금 루트 3P가 몇이다?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내가 이 길이 알고 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 3을 거꾸로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1대 루트 3? 아씨, 여기 몇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루트 3일 때 극소 맞겠구나. 이렇게 바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때 그러면 P가 몇인지가 나왔네. P가 몇이야? 그때 극소 변곡점 높이 같은 얘네들의 차이를 P로 놨으니까 지금 얘랑 얘 0, 루트 3 알았죠? P가 루트 3인 거예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따라하세요. 극값차. 공식 어떻게 그려 그랬죠? 4AP 3승. A가 양수라면 4AP 3승. 음선 마이너스 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고 4 A는 요 A 속으면 안 돼요? 최고차항 계수. 3차항 계수 몇 분이면 P가 몇이라 그랬죠? 자, P3승 하면 뭐가 돼요? 12 차이 나겠죠? A는 몇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굳이 공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최고차항 계수만 알고 있다면 슥싹할 수가 있고, 거꾸로 여기가 8인 걸 알고 있고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있다? 그럼 내가 4의 3승에서 A를 루트 3분의 1로 결정해 줄 수도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써보세요. 이런 거 표시하고 마지막 4차 하고 남지는 않는다 시간이. 자, 문제는 지금 하나도 안 풀어줬죠? 여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믿고 모르겠으면 질문 많이 해도 되니까 최대한 한 달까지 열심히 해오고 질문하세요. 물론 이게 3, 4차 함수가 수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엄청 연구를 많이 해서 유용한 부분들이 많겠지. 근데 요 정도면, 나는 요 정도면 딱히 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너희가 뭐 또 다른 걸 알고 있다? 그게 좋으면 쓰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알려준 것 중에서도 나는 저것도 좀 과한 것 같다? 그럼 빼면 돼요. 근데 내가 알려주는 건 다 선택이야. 너네가 이 도구들을 쓸지 말지 너희 선택이고, 굳이 나 그거 안 했는데 계산하기 편한데? 계산해도 괜찮아. 이게 선택이니까, 자기 취향이니까. 난 일단 설명은 다 해줄 테니까 너네가 잘 골라서 쓰면 돼. 자, 4차 마지막.
4차는요, 아까 이거 삼중근 계형이라고 내가 부를 거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계형을. 삼중근 계형에서는 여기 삼중근 갖는 것. 삼중근, 한실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몇 대면 내분점에서 3중근, 3, 한실근 1. 3대 1 내분점에서 극점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이게 사실 다 똑같거든? 이게 지금 3차, 4차 다 통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접하니까 몇 중근? 2중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식은 그러면 몇 대면 내분점에서 그게 그때부터 명목점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4차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 그 몇 개? 여기 몇 개? 그러면 어디서 극점 생길까? 중점, 1대1 내분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치? 여기서만 그냥 쓰면 되겠고 5차, 6차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3대1 내분점에서 생긴다. 외울 때는 3중근, 한실근, 3대1 내분점 여기서 극점 이렇게 아까 그래서 아까 여기가 0하고 4조각이니까 여기가 4의 배수를 줬다? 개꿀인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극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지. 이때는 그러면 언제 극소가 생긴다? 6일 때. 4조각이 8이니까 한 조각당 몇이니까? 2. 여기서 한 조각 거꾸로 가면 몇인 거야? 6.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4의 배수다? 너무 친절하게 준 거예요. 아, 너무 계산 지저분하지 않게 줄 테니까 잘 계산해봐. 이렇게 준 거랑 똑같고요. 자, 빼기 함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선을 4차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야. 그때 여기 접점과 평행접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교점 이게 극소의 역할, 이게 높이 똑같은 지점의 역할. 그래서 3대1 내분점에서 평행접선이 그려진다. 극소가 아니라 평행접선이 그려진다. 가 되는 거. 빼기 함수 모르겠으면 그냥 빼기 함수 해버리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된 거나 그 3차에서 기울기 0인 직선과의 관계는 잘 쓰는데 빼기 함수를 기울여진 거 잘 못 쓰더라고. 이것도 좀 잘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이왕이면. 자, 그럼 마지막 4차에서 극소점이 높이가 같은 요런 케이스 W 모양에서 극소값이 하나인 케이스 극대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 직선에 의해 선대칭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극대 극소 차이를 P로 놓는다면 얘 극대점에 접하는 직선과의 교점하면 얘는 아까 루트 3P 이렇게 나왔었죠? 4차에서는 루트 2P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3 여기 x좌표가 바로 나와야 돼.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1대 따라서 1대 루트 2 여기가 P면 여기 루트 2P거든. 따라서 1대 루트 2 여기 차이가 3이죠? 여기는 차이가 몇이 돼야 돼?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바로 이 인수정의식 작성할 수 있어야 돼. 0에서 접하죠? 여기 뚫고 지나가는 거 몇 대 몇이니까? 여기 몇이야 그러면? 여기 몇이야? 그러면 인수정의에 의해서 x제곱, x-2, x 플러스 2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는 빼기 함수 마찬가지예요. 여기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황 이때 평행접선이 빼기 함수를 그리기죠. 빼기 함수를 그리면 극대의 역할 여기 극소의 역할인 거고 이 교점, 연장에서 교점이 이 극대 높이 같은 경우 그래서 x좌표 차이가 이 차이가 P라면 또 이건 돼야 안 돼요. 땡땡땡 했을 때 여기가 루트 2P 이렇게 x좌표 차이가 루트 2P인 거지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P라고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저것만 수정을 좀 해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을 해버렸네. 아닙니다. 아씨. 아, 개 괜찮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안 하면 내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아이씨, 배다 뭔데 이거? 아, 손 놓네. 걔 난잡하네 그림이.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예제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거 마무리를 할게. 자, 봅시다. 얘 지금 여기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걸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 삼중근, 여기 한시리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평행접선이 그려지는 지점은 몇 대면 네 분점에서 생긴다. 따라하세요. 삼중근, 한시리근 몇 대면 네 분점? 네 분점. 그럼 여기 몇 조각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네 조각. 여기 1과 4의 차이는 몇 조각? 한 조각당 몇이네? 여기 여기 X좌표 몇이겠네? 5. 그럼 빼기 함수를 바로 인수정리 이용해 식 작성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자, 그러면 빼기 함수가 x-1의 몇 승을 3승을 인수로 갖고 누구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최고창에서 내가 몇을 세팅해놨을까요? 1.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빼기 함수는 한 다음에 작성해놓고 1차 다시 넘겨도 되겠죠? 그러면 불러서 어떻게 돼? fx는 하면 어떻게 쓸까? x-1의 세제곱 그 다음에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선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 작성. 최고창 모른다면 저기 미정계수 그냥 a 하나 그냥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함수값을 대입하든 뭐라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이거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fx를 작성을 하래요. 얘를 그린 거야. 얘 2래요. 자, 극대, 극소, 극도 높이 같은 점 이렇게 되는 거죠. x좌표 차이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2, 3차에서 1대 루트 3, 4차 1대 루트 2야. 그러면 루트 2의 비율의 x좌표 차이가 2점. 그럼 1의 비율은 몇이었던 거야? 그럼 이 평행접선 그려지는 이 지점은 몇이었을까요? 루트 2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얘와의 빼기하면서 바로 작성할 수 있을까? 최고창에서 1로 났으니까 fx는 하면은 빼기 함수가 여기랑 여기서 접했으니까 누구 인수를 가져야 돼요?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에 이게 빼기 함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차 있으면 넘겼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인수 정리로 식을 작성해 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얘들아 일단 쌤이요. 쌤은 그냥 한 단원 도함수 활용 2번 다 그냥 오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 딱 열심히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기가 그 극대극소 앞에 살짝 나오고 단원이 끊기지 않았니? 그 뒤에 와 여기는 여기 클리퍼가 좋아서 색반장 안을 잘 보이는구나. B, C가 도함수인데 이 극대극소가 C에 있지 않았나? 극한각과 D인가요? 어딜까요? D가 도함수 활용 1. 이 접방 뒤쪽에 지금 접방 단원인데 여기에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단원은 방부등식이 바로 나온다? 방부등식은 효과가 바로 나온다? 최대최소, 시그널 개수,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 개형, 속가. 야 여기 미쳤다. 여기 킬러, 줄킬러 싹 다 나오겠네? 오늘 숙제는요 그러면 여기는 이 단어는 여기 좀 푸는데 좀 걸리니까 개념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문제가 할 게 많겠네. 여기 지금 이 단어 D만 다 마무리 해봅시다. D에서 도함수활용 1번 마무리예요. 유형 몇 개 안 되죠? 센이랑 요거 마무리 이렇게 해오고 여기는 1등급 전까지 하면 되겠죠? 문제 그때 봤을 때 어려운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계산 귀찮게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 힘내세요. 그거는 자, 이 B110 반까지 다 풀면 수고하셨습니다.